판단은 언제부터 자동이 되었을까? 우리의 삶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옷차림이 괜찮은지, 점심 메뉴는 어떤 게 좋을지, 누군가의 말은 상냥했는지 무례했는지,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어떤 것을 좋다 혹은 나쁘다고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한번 물어봅시다. 좋다는 도대체 왜 좋은 걸까요? 그 판단은 진짜 내 안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까요? SNS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게시물의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 사진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반면 아무 반응이 없는 글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좋아요 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평가받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상한 등식 속에 갇혀 살고 있진 않을까요? 하이데거는 이를 두고 타인에 의해 규정된 자기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잊은 채 그들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비진정성이라 했습니다. SNS의 좋아요 수, 상사의 평가, 친구의 한마디, 부모의 기대. 이런 외부 기준이 내 기분을 좌우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남의 시선과 판단에 위탁해버린 셈입니다. 그런 삶은 진짜 나일까요? 좋다는 말 뒤에는 늘 누구에게? 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좋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건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좋다고 해줬기 때문에 믿어버린 착각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번아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려 합니다. 승진은 좋은 일이고 이직은 나쁜 일. 칭찬은 기쁘고 비판은 괴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짐이 되고 나쁘다고 여겼던 것이 내 삶을 구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다 내 편이 된 듯 기쁘고 주변의 부러움도 느껴지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책임이 늘고 야근이 잦아지고 동료였던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그동안 편하게 나누던 대화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지만 정작 쉴 틈도 진심으로 기뻐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왜 승진하고 나서 더 불행해졌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직에 실패합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난 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일까라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돌아보니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직이 됐더라면 난 다시 또 휘말렸을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고 나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바뀌는 해석의 이름표입니다. 철학자 이체는 말했습니다. 선과 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이름 붙인 해석일 뿐이다. 그의 말은 조금 도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기준과 사회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강요된 감정, 받아들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유명한 호전몽,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꿉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꿈에서 깨어난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곧 현실과 꿈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뒤바뀌기 쉬운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는 좋고 나쁨조차 사실은 꿈결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현재의 감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기쁘면 좋은 일이고 오늘 힘들면 나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판단도 얼마든지 흐르고 바뀝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일은 되풀이되며 그 모든 경험은 고정된 의미 없이 돌아올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 좋거나 나쁘거나 구분 짓지 말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들뜨고 나쁜 일이 생기면 끝난 듯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아닙니다. 늘 예상 밖의 챕터로 넘어가고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유머가 되기도 하며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좋고 나쁨에 너무 빠르게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일이 실은 당신을 더 넓은 삶으로 이끄는 반전의 첫 문장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감정을 진짜 내 마음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슬프면 그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이고 기쁘면 그건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감정이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놓쳤다고 합시다. 기분은 금세 나빠지고 하루가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하지만 몇 시간 후 회사에 도착해 보니 그 열차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생각하죠. 오히려 운이 좋았던 거잖아? 똑같은 사건. 그러나 해석은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판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물결 같은 것. 그 흐름을 너무 빨리 진실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를 정념이라 불렀습니다. 정념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정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부에 휘둘리고 내면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피노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인식하라.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내가 지금 슬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면 그 슬픔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헤겔은 더 나아가 모든 진리는 대립과 충돌 속에서만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반합의 변증법 구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개념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흔들리며 더 높은 통찰로 나아간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상실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처음. 좋다는 감정은 나쁘다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그 두 가지는 늘 맞부딪히며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때조차 그 판단은 한쪽 시선의 일부일 뿐 결코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바뀌는 감정에 너무 빠르게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야. 그런 이름표는 단지 내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해석의 습관일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 사회에서 반복해온 기준,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이 모여 좋고 나쁨이라는 자동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익숙함일 뿐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듯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고 헤겔이 말하듯 그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잠시 후엔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쁨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을 바라보는 고요한 의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저 사람 말이 기분 나빴던 게 내 탓인가? 왜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판단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나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 감정에 대한 판단.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스스로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많은 판단들 가운데 진짜 확실한 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다는 것도 틀리다는 것도 모두 그때의 기분, 상황, 관점에 따라 바뀌곤 하죠. 그렇다면 잠시 판단을 멈추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조건적인 긍정도 날카로운 냉소도 아닌 유보하는 태도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회의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 삶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단정하지 않고 판단을 뒤로 미뤄두는 그 여유 속에서 삶은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일이 꼬였다고 합시다. 회의는 어그러지고, 말은 오해를 불러오고, 기분도 엉망이고, 지하철은 또 놓치고, 보통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이 사람은 왜 날 자꾸 괴롭히지? 하지만 그때 딱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그런 흐름일 뿐이야. 나도, 저 사람도, 오늘의 상황도 판단은 조금만 미뤄둘게. 놀랍게도 이 작은 유보는 우리 마음에 큰 숨구멍을 만들어줍니다. 판단을 멈춘 자리에 여유와 유연함, 사색과 관용이 들어섭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역시 삶의 평온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는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 애쓰는 대신 그 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그 상황을 관찰자처럼 바라보는 것. 이런 태도는 무기력한 체념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긍정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허한 실천입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생각의 틈을 잠시 여는 것. 그 틈 사이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통찰, 더 가벼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잠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불던 거친 바람을 잠시나마 가라앉혀 줄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옳고 그름을 빨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호함 속에서도 고요히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여정이니까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어떤 것을 좋다고 느끼고 또 어떤 것은 나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기준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말해준 삶의 모범, 사회가 제시한 성공의 이미지, 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택한 결정들. 그렇게 만들어진 판단은 겉으로 보기엔 내 선택처럼 보여도 실상은 남이 짜놓은 틀 안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원해서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저 남이 옳다고 말한 길을 무심코 따라가는 중은 아닌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진짜 나의 의지로 선택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끝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따르는 도덕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그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통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었습니다. 현대 철학자 칸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율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습니다. 진짜 도덕적 삶은 외부의 명령이나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라고 말하죠.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 법을 세울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누가 옳다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좋음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나쁨은 진짜로 나에게 중요한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가? 좋은 삶은 화려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 길은 내 길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이 말한 정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 진실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사소한 순간에 슬며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게 좋아. 이 방향이 나에게 맞아. 남들은 뭐라 해도 이 선택은 내 마음에 떳떳해.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고 판단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고 흔들리더라도 내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질문을 따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 했으며 우리는 남이 알려준 정답을 외우고 좋다고 말해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 정답은 언제든 바뀌고 그 길은 누군가에겐 맞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좋은 삶은 누구에게 박수받는 삶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성취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삶이란 내가 나에게 떳떳한 삶. 하루를 마치고 고요히 눈 감을 때 그래도 오늘 나답게 살아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때로 느리게 갑니다. 때로 외롭고 어설프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흔들리더라도 스스로의 중심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끝끝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매일 정답을 고르는 시험지 같을 때, 남들보다 느린 나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춰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삶은 남이 정해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걸음에서 피어난다. 오늘 하루 그 한 걸음을 당신의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당신만의 철학이 되는 길입니다.